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1% 그리고 코스닥은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시장 수급을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거의 전 업종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AI 테마로 이렇게 오릅니다만은 앞으로 기술 발전이 점점 더 되고 하면은 그게 응용 기술까지 나오고 법 제도도 정비가 되면 한번 주식 시장이 엄청난 거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튼 외국인들이 저렇게 판 것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한 것보다 좀 높았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좀 더 늦어질 거고, 이런 우려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 좀 들여다보면 이거 단기 투자에 조금 응용하기 괜찮겠죠. 이때가 한 10월 말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치면은 그때 10월 말까지 있다가 하락하다가 11월 초에 11월 딱 들어서자마자 싹 반등을 했거든요. 그 단기간 이렇게 상승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그동안 온 걸 보면은 과열 상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좀 쉬어갈 때도 됐어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꼭 저런 물가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물가하고 상관없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연준하고 미국 정부에서 막 돈 투입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난리 났었죠. 불과 한 1년 반, 2년 전의 일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상업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은행 부실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물가가 안 잡힌다, 기준금리 좀 오랫동안 조금 높게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 이게 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은행들이 부실화되면 시스템 위기까지 좀 더 넓게 위기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릴 수도 있겠죠. 그럼 돈이 풀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유동성 장세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주식 시장에 돈이 풀린 여러 가지 핑계들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주식 시장에 좀 돈 좀 넣으려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득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그리고 오전에 잠시 어제도 하다가 좀 실패했는데 말씀드린 것이 일본 기업들이 지금 임금 인상을 갖다가 하고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 노조에서 요구한 것보다 임금을 갖다가 더 주게 하는 기업도 있다 그래요. 저렇게 임금을 갖다 더 주는 거는 일본이 물가가 높아진다. 또 일본 여행도 많이 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돈 회전 속도가 빨라서 더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돈을 더 주는 것도 있고, 또 기업들이 지금 살아나서 돈을 많이 버니까 더 주는 것도 있어요. 여튼 저렇게 일본 돈이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높여서 돈을 빨아 당겨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딜레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오랜 침체로 인해서 돈을 갖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정도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상당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또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돈 떨어지면은 나이가 들어서 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벌 길이 묘연한 겁니다. 가능하면 아껴 쓰겠죠. 그래서 장롱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돈이 자꾸 안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안 나오니까 돈을 계속 풀었겠죠. 근데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또 잘 나갈 때 또 해외 투자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2022년 기준입니다. 이때 204조 무역 적자를 냈는데 해외 투자로 337조를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해외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9조 9,921억 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이게 감이 오지 않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쨌든 뭐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죠. 물어보면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원이래요. 아, 도저히 저는 제 머리로 저 읽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읽어달라 했더니 어느 정도 되느냐. 이 14경이랍니다. 14경. 9,781조 8,521억 뭐 이러면 거의 한 15경 정도 되는데, 조 단위는 뭐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자주 보는데 경 단위는 이것도 정말 참 그렇죠. 이 저도 상상이 안 되는데 경 단위가 정말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15경이나 되는 돈, 우리 돈으로 치면은 그 돈이 일본 바깥쪽으로 지금 투자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일본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많이 풀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빼난 이자 따먹기 하려고 나간 돈도 많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일본 은행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국내에 지금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금리를 올려서 좀 땡기긴 땡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어느 순간 탁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예전에 봤었죠. 아르헨티나는 뭐 자고 나면은 뭐 오르니까 돈의 가치가 쑥쑥 떨어지니까 오늘 사는 게 가장 이익이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사는 게 가장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바꿔나는 게 더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본에 벌어지면 일본 정말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장롱에 있던 돈이 솔솔솔솔 튀어나오고 해외에 투자된 돈들이 일본으로 솔솔솔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좋은데 엄청 좋을 거예요. 일본이 당분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일본 좋다는 소리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못하게 되면은 일시에 왜 그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들어오고 장롱에 있던 돈이 확 풀려서 나라에 확 돌면 이거는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정말 나라 한 방에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죠? 일본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좋은데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돈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박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4만이죠. 20만 더 갈 수도 있고 30만 포인트도 갈 수 있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4만이 아니라 20만, 30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일본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살납니다 한번. 저게 세계 경제 위기 또 하나의 또 진앙지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항상 이렇게 불안한 요인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길을 찾아가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 뭐 가상자산 이야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 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저는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 외에도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소유를 갖다 주장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은행 인출이 제한되거나 안 되거나 주식 뭐 이렇게 정보가 다 흐트러져서, 그러니까 이게 전산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거나, 그래서 정부에서 딱 통제를 하면 전부 다 내가 전자적인 자산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다면 나는 이제 손 빨아서 굶어 죽는데 이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는데 밖에 쓸 돈은 전부 다 종이가 돼가지고 있는데 현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이런 현물을 집에 직접 들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저건 정말로 비상시에 쓰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투자의 관점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저걸 하나의 어떤 뭐 인출을 해서 내가 쓰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존의 의미로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 무리가 있죠. 막 금과 은을 투자하면서 비트코인도 투자한다,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은 대신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갖다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느 날 필요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주요 종목 좀 들여다보니까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봅시다. 일단 삼성카드 현재 들어가기가 곤란한 상황이죠. 삼양식품도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익과 MTX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뭐 현대건설도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는 그 하락 추세에서 조금 상승 추세로 좀 바뀌면은 이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주식 시장에는 이렇게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써도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금리 인하는 꼭 물가 이런 거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을 때 금리가 인하됩니다. 미국 상업 부동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국민연금 또 대기하고 있고 퇴직연금도 자꾸 커지고 있죠. 세제 혜택 주고 하면 자꾸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희한하게도 이 정부에서 자꾸 도와준다니까요. 또 도와줄 수밖에 없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부동산의 대부분의 빚인데 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나라 망하고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계속 이래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도 그저 조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자산들입니다. 또 국민들의 재산에 저기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주식도 어느 정부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벼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게 계속 뻥튀기 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유리합니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랜 시간 주고 있다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절이 정말 아마 완급 조절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도 잘 나가다가 어느 민기점을 통과하면 박살나는 수가 있다. 근데 만약 일본에 투자하거나 뭘 하면은 순식간에 돈을 좀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 벌 때 잘 빠져나와야 될 겁니다. 일본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한번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옆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분산 차원에서 보유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세계가 박살났을 때 저걸 가지고 내가 좀 살아나야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전자기록 장치에 의해서 쭉 되는 것들 주식도 돈도 전부 다 우리가 숫자로 컴퓨터에 다 저장돼 가지고 있죠. 저 정부에서 잠가버리면 돈 인출이 안 됩니다. 실물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물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참 좋은데 돈의 가치가 또 확 떨어지면 현금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고 금과 은 특히 금은 많으니까 지금 계속 국가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누르고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가 지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은 선물류 다루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굉장히 왜곡시키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은 금하고 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물교환으로 간다 그러면 돈으로 칠 때 금은이죠. 나머지 구리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을 우리 살아생전에 쓸 일이 있겠냐마는 아마 우리 자녀 세대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오래 살면 그럴 수도 있고 쓸 날이 오지 않을까. 금과 은을 갖다가 써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돈이 종인데 돈이 종이처럼 가치가 없는데 밖에 나서 뭐 사물로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말 그대로 진짜 아마겟돈 일어나면 어째 됩니까? 컴퓨터 다 잠겨버리고 컴퓨터 뭐 동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산 다 날아가죠. 그 살아남는 게 그때 땅 내가 밟고 있는 땅 그리고 쓸 수 있는 돈은 금, 은이 되겠죠. 위험을 좀 분산한다 그러면 금은 투자가 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